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이 네 가지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미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IT 컴퍼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 외에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회사를 언급한 이유는요. 뭐 그들이 뭐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합작 회사를 만든다거나 합작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최근에 있는 정치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정책적인 변화,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는 IT 회사를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기조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들 이제 기라성 같은 이제 IT 회사들이죠. 근데 왜 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다 각자, 뭐 비슷한 토픽도 있고 연계된 토픽도 있고 다른 토픽도 있어요. 근데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청문회가 있었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청문회는 사실 대단히 뭐랄까,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방전이 많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전문적인 분야에. 혹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러한 법률적인 혹은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엄청 열띤 공방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 그리고 한국, 미국 모두 정치와 관련돼서 대단히 큰 이슈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내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고 한국은 총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공세를 청문회에서 받은 부분이 뭐였냐면요. 과연 정치 광고를 이번에 허용할 것이냐, 이번 대선에. 왜냐면은 이번에 최근 몇 년간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했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이전 선거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부정 선거, 부정적으로 페이크 뉴스들, 가짜 뉴스들을 정치 광고를 통해서 송출을 함으로써 큰 많은 이득을 얻었다라는 게 사실상 정설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많은 다큐멘터리들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들은 대단히 민감하게 드렸어요. 물론 아마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새 페이크 뉴스가 도처에 너무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라는 것이 정치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 막 그런 행사하고 뭐 이렇게 찌라시 뿌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IT 회사 광고 타겟팅 광고가 사실 대단히 정확해요. 왜냐면은 어떠한 어디언스,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메시지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뭐 전단지 한두 개 뿌린 거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도 되게 쌌습니다. 요즘은 더 비싸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엄청난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에 혹은 이제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페이스북이 정치 광고 게재를 여전히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반된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얼마 전에 또 트위터의 이제 파운더 잭 돌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트위터는 정치 광고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겠다. 아마 구글도 비슷한 논조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은 아니죠.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소셜 라이프 혹은 온라인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되게 큰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페이스북의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뭐 우리가 굳이 성인들에게 이거를 맞네 틀리네를 우리가 같이 기준까지 삼아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라도 받아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된다라는 그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이러한 페이크 뉴스들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면서 내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독약 같은 거를 알면서 물에 타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논조예요, 그들은.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저도 맞다 틀리다를 어디다가 방점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페이스북의 결정이 글쎄요, 상당히 논란을 계속 가중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페이스북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가 쓰는 걸로 유명해요. 물론 연령대 이제 제너레이션 Z라든지 10대 뭐 20대 초반은 동영상 기반 플랫폼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도 페이스북을 쓰는 인구가 대단히 많거든요. 또한 이제 이러한 10대 층을 넘어서서 20대, 30대, 40대, 뭐 심지어 50대, 60대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이다 보니까 파급력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라면은 뭐 내보내도 상관없지만 되게 명백하게 엄청나게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는 것이 충분히 알고리즘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그렇다면은 저는 이거를 굳이 내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답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마이크가 아니죠. 이제 마크 주커버그로 빙의를 한다면 오히려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방지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와 연관돼서 아까 세 번째 키워드였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사실 이건 정치 광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인스타그램이 따끈따끈하게 방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포스팅에서 아마 다음 주부터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가 이제 현재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는 게 11월 8일이거든요. 다음 주 기준. 다음 주 언제냐? 금, 토, 일, 한 11일? 그 주부터는 아마 미국에서 라이크 기능, 어떤 포스팅을 누가 어떻게 라이크 했는지 그 포스팅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몇 명이 라이크 했고 이거를 아마 가리거나 조금 디프라이오타이즈라고 하죠. 덜 돋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개선을 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진짜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들 인플루언서들의 라이크는 어떤 경우는 대부분 genuinely 그러니까 실제로 만든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사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페이크로 사서 라이크를 하거나 혹은 라이크 경쟁을 위해서 뭐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막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혐오스럽거나 엄청나게 잔인하거나 엄청나게 웃긴 건 좋은 거죠. 어쨌든 극도로 치닫는 뭔가 이상한 컨텐츠를 만들므로써 라이크충이라고 하죠. 사실 요즘 세대 사람 중에 라이크충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전부 다 라이크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경쟁이 너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사람들이 어떠한 소셜 네트워킹, 소셜 플랫폼을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가 더 연결되고 돈독해진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 넷플릭스의 이제 앱스트랙트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스타그램 편을 보면은 거기에 헤드 오브 디자인 이안 스펠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가 분명히 그런 고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프로덕의 임플멘테이션 직접 적용이 돼가지고 퍼블릭 액세스로 미국에서 벌써 다음 주부터 릴리즈가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뉴스 컨텐츠 뭐 개인 컨텐츠건 뭐 퍼블릭 컨텐츠건 간에요.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이상하게 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지향하는 것이 요즘은 그러한 테크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인스타그램의 결정은 되게 주목할 만한 결정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라이크라는 개념은 포스팅과 연관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 포스팅에 몇 명이 라이크했고 뭐 어떤 코멘트가 달렸고 그 숫자 자체가 권력이에요. 그리고 프로필 안에도
몇 명 팔로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조를 하고 어떻게 덜 강조를 하냐가 사실 되게 디자인적으로는 꼴랑이 텍스트 사이즈, 텍스트 위치 혹은 뭐 아이콘 사이즈, 아이콘 위치를 좀 변경하면서 조정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꼴랑이 아니에요. 이거가 이제 그러한 몇 빌리언 피플의 삶에 관여되는 프로덕트의 경우 하나 바꿨을 때의 임팩트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한 임팩트 있는 체인지를 내리겠다라고 공표를 했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있었을 거고 아마 유저 테스팅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수준의 사실 인스타그램 하면 라이크 아닌가요? 쉐어 기능은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강조된 기능이 아니고요. 코멘트랑 라이크인데 팔로우랑 그 중에 제1로 꼽을 수 있는 라이크를 보이지 않게 한다라. 이거 대단히 큰 결정인 만큼 아마 유저 테스팅을 대단히 많이 했을 겁니다. 다양한 옵션을 두고. 근데 그들의 이제 피드백 안에, 그러니까 릴리즈 했을 때의 인터뷰 안에 어떤 말이 들어 있었냐면은 본인들이 현재까지 조금 관찰을 한 결과 이거를 좀 숨겼을 때 굳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진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한번 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위터 창립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소리를 또 했다고 해요. 이안 스펠터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본인들이 이 라이크 기능을 제대로 굳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이 좀 패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코멘트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왜냐면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플랫폼의 형식이나 흐름이 가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사람들은 라이크 경쟁을 하고 코멘팅 경쟁을 하고 팔로우 경쟁을 하는 거죠. 뭐 경쟁 자체가 혹은 그런 컨텐츠를 널리 퍼지게 함으로써 인플루언서 자체가 탄생되는 게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이냐에 대해서 이 플랫폼 차원에서 어디다가 그것을 무게를 실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최근 또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서 고 그 설리 씨 있죠. 고 설리 씨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연예인 란의 인물 검색이라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은 인터넷 문화 자체에 그러한 의견을 담는 창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고 디자인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에 일단 잠정 코멘트 펫의 인물 검색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손을 보겠다라고 한 대안을 내놓은 것은 대단히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손봤다면은 조금 더 빨리 손을 볼 수 있었다라면은 조금 더 안타까운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은 사람들의 사용 환경과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한 플랫폼 자체의 사용 환경과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분들의 사람들의 사용자들의 그러한 생각하는 방식, 인터랙션 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조차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디자인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 제가 뭐 디자이너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페이스북의 최근 이제 정치 관련 결정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변화 그리고 또한 카카오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어떠한 선에서는 다 어떠한 연장선상 안에서 다 맞물려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 고민 자체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러한 고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떠한
어 그런 방향들 뭐 여러 가지로 다 저는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